PC방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 집단 감염 비상, 열흘새 2배라는 거죠. 100명 넘었고, 어제 신규 확진자 242명 중에 수도권이 21%. 이게 대구 경북은 뭔가 주춤주춤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수도권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PC방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동대문구 한 PC방. 같은 시간대 머무른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집단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3차 충격이 복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2월 말부터 증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직원 2월 28일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양천구에 사는 직원은 2월 29일 증상이 발현됐다. 8일 확진된 노원구 거주자보다 앞서서 이런 증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동료들이 사실상 장기간 감염에 노출됐던 것 아니냐. 콜센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3차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고요. 대한의협의 과학검증위원장, 저희 돌직구쇼에도 출연한 바 있는데 최재욱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발견한 거다. 신천지와 TK의 치우친 조사에 나서다 가장 위험한 뇌관 방어에 실기한 듯하다라고 따끔한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사실은 PC방 노래방 위험하다 몇 번 경고 저희도 했었는데 일단은 PC방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구로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뭔가 나온 게 아니라 증상이 한참 전부터 있었네요. 네,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에 따르면 2월 말부터 이제 일부의 감염자들이 증상을 보여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명 때문에 최근에 뭔가가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일부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렇게 기침 등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기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거의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앞으로도 확진자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콜센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전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미리 점검을 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한 박자씩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방역 사각지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인들을 점검을 해서 사전 방역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제가 이제 KTX를 타면 KTX 안에 손소독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데 그 안에서 뭐 물이나 아니면 다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어떤 음식물 같은 거를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테이블이 있는데 만약에 감염자가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테이블에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다수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한 다음에는 어떤 방역 조치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TX 같은 곳에는 손소독제를 좀 비치해 주는 게 한 칸에 하나씩이라도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67명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고생하는 질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경 본부장도 있죠.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하는 등 사망률을 낮췄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좀 미묘한 게 앞서서 정은경 본부장도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용주 의원님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정부 기조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지만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좀 의견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국 금지를 안 했고 그런데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입국 금지 않고도 우리가 잘 막았다라는 발언이 좀 미묘한데요. 아마 우리나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수출 지향적으로 국가가 발전한 나라에서 단 어떤 이런 충격에 대해서 입국 금지했을 때 나타나는 그 위에 국가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도 이게 전 세계적 팬데믹일 때 꽁꽁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자면 코로나19 사태를 잘 평정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가 뭐 맥도날드 가게에서 하듯이 뭐 차를 타고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신에도 취재하는데 예. 문제는 보니까 외신을 상대로 해서 또 기자회견을 해서 또 뺨을 얻어맞아요. 사실은 잘 되고 있냐. 근데 실제로 내부 한국 전문가들은 사실은 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할 때가 아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앤서니 파우치 같은 사람이 더 악화될 거라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국가가 잘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에 대한 홍보를 나설 때가 아니라 아직도 67명이라고 하는 국가의 소중한 분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누가 책임이든 간에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애도하고 끝까지 잘 막아내자 이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쉽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 사스를 잘 관리하면서 생긴 기관이다. 이런 것을 좀 또 홍보하고 싶은 그런 자잘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대화 장면을 살펴보시면 고승급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일단은 우리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검역을 빠르게 하는 건 참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이제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셨어요. 굳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빠르다라는 건데 특히 저 부분 있잖아요. 전면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우리가 바이러스 막아내고 있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굳이 한 번 더 강조한 게 지금 좀 논란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느냐 그랬더니 뭐 겨울에 웬 모기냐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그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은 그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 정화기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 정화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은 다른 집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 창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놓을 필요는 있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공기 정화할 땐 창문 닫고 공기 정화하는 거니까. 네. 근데 공기 정화기 성능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창문 왜 열어놓는 자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천지 문제는 지나가고 이제 서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집단 발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라든가 종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좀 더 강한 편이고 또 아파트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집단 다중 이용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직은 자화자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그 구로 콜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천지 때문에 대구가 먼저 터졌지만 인구 밀집형 그 생활 공간으로 보면 이 수도권 특히 그 서울이 더 크게 터지는 게 인구 비율상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부도 이제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방역하는데 국민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